매일매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허물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 뱀. 대한의사협회의 이 로고를 보면요,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서 따온 건데요. 이 의술의 신은 생명을 살리는 약초를 물고 온 뱀을 보고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하는 공통된 약속이 하나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진 제네바 선언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수술은 절반가량 줄었고 수술실은 34%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갑자기 발표된 그런 무리한 근거 없는 강압적인 정책, 의료 현장의 붕괴, 이것들을 견디다 못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뜻을 모아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울산의대는 18일부터, 연세의대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했고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도 검토하고 있어 빅5 대형병원 모두 휴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요구 수용이 없으면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혀 동네 병 의원들도 일부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각 병원장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진료 예약이 하염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환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로 또 연기가 돼갖고 교수님이 7월 10일 날로 예약을 해주더라고. 결과를 빨리 봐야 어떻게 되는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역시 의사들은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임 회장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고발에 따라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과 업무 방해, 교사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회장 등에 대해 3월부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왔고 지난달엔 전공의 2명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함께 고발된 의협의 노원규 전 회장, 김태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SK 그룹에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좀 훼손되었다고. 입맛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하지 말자는 국민의힘의 생떼는 (1998년) US 여자 오픈이 준 감동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심하게도 이렇게 연못 경사지에 떨어진 공 고민하던 박세리 선수가 검은색 양말을 벗자 검게 탄 종아리 아래로 하얀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종아리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 망설임 없이 골프채를 휘두른 박세리는 결국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요. IMF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씨름하던 그때 박세리의 맨발 투혼은
큰 울림과 함께 위로가 됐습니다. 20년도 훌쩍 지나 이번 주 화요일 그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를 있게 한 아버지가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세리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심정은 굉장히 심란하죠. 혼란스럽고 심란하고. 근데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 참가 의향서 문서의 진위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내용이었고 서류에 찍힌 건 박 씨 부친이 임의로 판 재단 법인 도장이었습니다. 위조된 인장과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인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박 씨는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친의 거듭된 채무를 대신 해결하며 감당해왔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가 왔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박 씨는 현재 부친과의 소통도 단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육성을 목표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혔지만 끝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족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다만 박 씨는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할 뿐더러 일정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기훈련. 사전을 찾아보면 육체적 단련보다는 정신적인 주의력, 명령 수행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그럴듯한데 실상은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행위입니다. 지난달 인제에선 군무의 줄 1개, 이병 계급장도 못한 훈련병이 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박 훈련병의 마지막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훈련소 이병식 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말이 됐습니다. 고인이 된 박 훈련병 동기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다면서 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아들과 친구, 연인을 만나 안부를 묻고 사진을 찍으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지난달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박모 훈련병과 함께 신병 교육을 받던 동기생들의 수료식 모습입니다. 수료식이 진행된 인제체육관 입구에는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은 앞다퉈 분향소를 찾아 동기의 넋을 기렸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지만 자기 아들과 같은 또래가 군에서 생사를 달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옵니다. 그냥 걔도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 부모님들 이렇게 하듯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오고 나서 사건 사고 몇 번 있었잖아요. 항상 걱정되고.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 벌을 받았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내 손인데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이 사단장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군인권센터는 수료식에 맞춰 입대 당시 박 훈련병의 모습과 어머니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다며 비통함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윤입니다. 조진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일단 낳아놓으면 아이는 알아서 자란다는 뜻인데요. 아이 하나 낳아서 번듯하게 키우기도 빠듯한 요즘과는 참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이혼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160여 명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뭔지 봤더니요.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이었습니다. 제재를 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안 줘 재판에 넘겨진 아빠들이 연달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64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가 43명, 명단 공개가 4명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제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나쁜 부모는 총 630명. 이 중 약 74%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양육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간다면 제재 조치로 인한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 이행 금액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리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2022년 2월부터) 8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찾아서 정상회담까지 열고 군사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사 상황 발생 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길이 뚫린 겁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대응 태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Республики не планируют, а значит, бояться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сфере нет ник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한러 관계에 선을 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반면 미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백악관은 이번 북러 합의를 두고 지난 몇 달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만큼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ur view is that this agreement is also a sign of Russia's desperation, and they're trying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pull on the strings of the friends that they do have.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군사력 투입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북러 군사 협력의 반대급부로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첨단 미사일 수백 기를 우선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약의 불똥이 곳곳에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같이 절차를 진행해 드린 겁니까? 절차를 같이 진 겁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